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반장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기업을 공부해 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새 되게 시국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주식 시장도 굉장히 좀 힘든 상태인데, 많이 주가가 폭락을 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 언제 이 전염병이 끝날까, 또 미국 시장은 얼마나 올랐나, 뭐 이런 데에 시황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기업 분석을 더 한번 해보시고 기업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럴 때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운 시스템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운 시스템은 자동차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단일 사업을 하는 회사라서 분석하기 굉장히 좀 편한 것 같아요. 공조 시스템은 우리 흔히 아시죠?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인데 냉방, 난방, 환기를 하는 시스템을 공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요새 보면 핫한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5G 이런 종목이 아니고 웬 갑자기 공조 시스템이냐, 좀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의외로 한운 시스템이라는 이 회사가 전기차 수혜주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갑자기 막 오르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특히 이제 2차 전지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장비주, 뭐 소재주들이 많이 같이 주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워낙 좋은 회사들도 많지만 주가가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지금 거기 같이 따라 들어가면 좀 위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기차는 앞으로 이제 당연히 우리 세상에서 당연히 이제 주도권을 잡고 많이 생길 거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전기차에 배터리 말고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 수혜제가 어떤 게 있을까 좀 찾아보다가 한운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발견을 하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시장은 당연히 이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요것 때문입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유럽에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로드맵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점점 이제 배출량이 130에서 2020년부터 95로 확 낮아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회사에서 이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면은 이제 엄청나게 큰 벌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1kg당 이제 95g으로 바뀌는데 지금 다 넘죠. 토요타가 제일 낮긴 하지만 토요타조차도 기준 이상으로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차가 주행거리가 좀 짧고 좀 비싸긴 하지만 이렇게 유럽에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때문에 유럽이 전기차 시장에서 원래는 이제 중국과 미국보다는 좀 퍼센트가 낮았는데 2020년부터 해서 쭉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제 전기차 시장에 좀 선두 위치에 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것은 당연한데, 그럼 공조 시스템이 왜 전기차 시스템에서 중요하냐, 그걸 좀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행거리입니다. 아직까지 전기차가 확대가 되지 않은 이유가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좀 짧다는 거죠. 너무 불편하니까 아직까지는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배터리 회사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도 이 주행거리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충전했을 때 많은 거리를 갈 수 있어야 전기차가도 많이 선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공조 시스템도 이 주행거리랑
가장 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전기차 주행거리인데 이렇게 에어컨을 틀지 않았을 때는 100%로 간다고 쳤을 때 에어컨을 틀었을 때는 한 60, 70% 정도로 줄게 되죠. 근데 히터를 틀었을 때는 거의 50%로 줄고 히트를 완전히 틀었을 때는 거의 한 65% 정도까지 주행거리가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내연기관은 히터가 이제 엔진의 그런 잔여를 통해서 폐열을 통해서 내부에 난방을 하는데 전기차는 모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폐열이 좀 없죠. 그렇다 보니까 그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난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방을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주행거리가 확 줄어들게 되죠. 아무리 이제 배터리가 용량이 커져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조 시스템을 유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행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기차에서 이 공조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열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으면 배터리 효율이 너무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보통 핸드폰도 한겨울에 밖에 갖고 나가다 보면 한겨울에는 이제 배터리가 쭉쭉쭉 닳는 경험이 또 있죠. 휴대폰 배터리도 이렇게 추울 때는 배터리 그 효율이 안 나는 것처럼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도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난방, 냉방을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전기차에서 이 공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공조 시스템의 비용을 한번 보면은 내연기관차에서는 공조 시스템 비용이 한 450달러, 한 500달러 정도 됐고요. 이제 이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는 한 1200달러 정도 평균 이 정도 비용을 차지했는데 전기차로 가서는 거의 1600달러 정도 되죠. 내연기관의 한 3, 4배 정도로 그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가 확대가 될수록 이 공조 시스템 회사도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공조 시스템 하나가 이제 자동차의 내연기관에 들어갈 때보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의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조 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비싼 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전동식 컴프레셔 시장 추이도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는 크게 성장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17년까지가 가장 좀 성장을 했고 그리고 가장 성장을 이 중에서 많이 할 것이 이제 전기차 3천억, 18년 3천억, 19년 4,400억, 20년 6천억, 21년 7천억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가는 이제 점점 배터리도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배터리도 단가가 이제 하락을 하는데 전동식 컴프레셔도 단가가 이제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워낙 이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시장은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원 시스템도 생산도 지금 뭐 100만 대에서 이제 160만 대, 240만 대, 320만 대 꾸준히 상장할 거고요. 이제 마켓 쉐어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매출도 그에 따라서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한원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전기차가 확대될수록 중요한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럼 세계 공조 시스템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가,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게 전동 컴프레셔 시장 점유율입니다. 보시면 2016년 기준이고 2020년인데 보면 한원 시스템이 요겁니다. 14%, 16년에는 1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는 22%로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1위는 이 덴소라는 회사예요. 덴소라는 회사가 지금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덴소라는 회사가 도요타의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또 도요타죠. 차를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도요타인데 도요타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가장 많은 거죠. 그래서 도요타를 제외를 하면 2020년에는 도요타 제외한 시장에서는 한원이 점유율 1위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다른 완성차 업체에서 도요타 자회사에게 그런 공조 시스템을 맡기거나 좀 외주를 줄 이게 이제 OEM 회사인데 OEM을 줄
기가 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술 유출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특히나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플랫폼 경쟁을 도요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폭스바겐의 그런 자동차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은 덴소가 아니라 지금 한원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중요한 공조 시스템의 점유율이 한원이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럼 한원 시스템이 어떤 회사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가총액은 5조 6천억 정도 되는 좀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고 매출액은 거의 2019년 7조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영업이익도 4,600억인데 2020년에는 거의 5천억 정도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성장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마그나의 한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어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회사 인수로 인해서 M&A를 통해서 좀 매출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좀 많이 성장했고요.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매출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좀 부진하고 이제 전기차도 아직까지는 개화가 되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이한 게 지금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또 오락가락 많이 하잖아요. 주가도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건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2월 달에 주가가 크게 변동이 없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2월 말에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 많이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거의 변동이 없죠. 그래서 주가만 보시면 되게 재미없는 그런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는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다른 전기차 수혜주, 배터리 관련주들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얘는 전기차 수혜주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게 지금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 회사 보시면 배당 성향도 굉장히 괜찮아요. 배당 성향을 보시면 시가 배당률은 지금 거의 3% 정도 되는데 이것도 낮진 않죠. 괜찮은 편입니다. 요새 이자가 굉장히 이율이 낮은 편이라서 시가 배당률도 높은데 배당 성향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순이익 번 돈의 60%를 지금 배당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회사의 주인이 실질적인 주인이 사모펀드입니다. 한행컴퍼니라는 사모펀드라서 보통 이제 사모펀드가 회사의 주인인 경우에 이렇게 배당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분기 배당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 배당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근데 이 회사 보시면 임원 현황입니다. 임원 현황이 윤여을 이사회 의장이 있으시고요. 이제 한상원 상무이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은 한행컴퍼니 회장과 한행컴퍼니 대표이사 사장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주인이 거의 이제 한행컴퍼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행컴퍼니라는 회사를 우리가 또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분이 한상원 대표입니다. 한행컴퍼니를 만든 한상원 대표인데요. 한행컴퍼니 볼트온 전략으로 폭풍 성장, 유사업종 기업 집중 인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행컴퍼니가 잘하는 게 볼트온이라는 전략을 잘하는데 이 볼트온이 뭐냐면 유사업종의 기업을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좀 계속 불려가는 거죠. 성장시키는 그런 전략을 이제 볼트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했냐 한번 계속 보면요. 여기 보시면 한행컴퍼니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볼트온 전략을 주로 구사한다. 비슷한 업종의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인수해 시너지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의 가치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성공 사례도 아래 나와 있는데요. 웅진식품에 투자를 해서 이제 동부 팜가야 대형 식품들을 추가로 인수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 기사에는 없네요. 쌍용양해도 지금 시멘트 회사인데 여기 밑에 있네요. 시멘트 기업인 쌍용양해를 또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쌍용형에는 우리나라 지금 시멘트 업계에서 1인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볼트온 전략을 통해서 회사를 인수를 하고 키워나가는 게 한인컴퍼니가 잘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금 한우 시스템에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웅진식품 실적인데요. 이제 한우 시스템이 웅진식품 지분을 한 57%를 13년에 인수를 하고 14년에 동부 팜가야 인수, 15년에 대형식품 인수를 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19년에 이제 매각을 하긴 했지만 보시면 14년에 인수할 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2%인데 이렇게 볼트온 전략을 통해서 외형 성장을 하고 이제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시켜놓고 이제 19년에 매각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한인컴퍼니에도 한인컴퍼니가 한우 시스템에도 비슷한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9년 3월에 한인컴퍼니가 한우 시스템에서 마그나 인터내셔널 이제 캐나다 회사인데 여기 이제 FPNC라는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표를 보시면 이제 합병 이후 지역별 매출 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합병 이후에 원래는 이제 현대차 비중도 한우 시스템의 현대차 비중도 이제 50%가 넘었고 이제 포드 한 두세 군데였는데 굉장히 고객사가 다변화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GM, 폭스바겐, 다임러, BMW 이런 식으로 원래 그 마그나 사업부가 갖고 있던 고객사들까지 다 들어왔기 때문에 고객사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별 매출, 고객들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이점이고요. 기존 한우 시스템의 19년 4분기 지역별 매출인데 한국이 34%, 유럽이 30% 이런 식이고 이제 합병 EFP 포함 이게 이제 합병된 그 사업부 포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과 한국은 약간 줄었지만 미국, 미주 그리고 유럽 부분의 매출 비중이 좀 높아졌죠. 그리고 이제 비율도 원래 현대차 그룹이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포드가 15%였는데 이제 현대차가 좀 줄고 기타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기타 부분에 아까 그 많은 수많은 회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이제 출시를 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우 시스템이 그 판로를 개척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보시면 한우 시스템 포드도 MEB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이 MEB라는 게 이제 폭스바겐에서 만든 전기차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 한우 시스템이 전동 컴프레셔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에서 이 플랫폼을 이제 포드에도 이제 판매를 하면서 한우 시스템도 이제 수혜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한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제 전기차는 앞으로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는 배터리 업체들이 특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에 비해서 한우 시스템 전기차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그런 주목을 받지 못해서 좀 소외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주가도 좀 낮아 있는 상태고 굉장히 쌓여 있는 상태다. 근데 이 좀 소외되어 있는 이 한우 시스템이 언제 또 주목을 받고 성장할 수는 알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일단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냥 사 모으시면서 배당 받으시면서 기다리셔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우 시스템이 주목받을 때까지 꾸준히 지금 싼 가격에서 꾸준히 사 모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앞으로 성장은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기차가 이제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한우 시스템의 매출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요. 다만 이제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게 있는데 부채 비율이 지금 거의 19년에 20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사업을 인수를 하면서 좀 높아졌지만 이제 꾸준히 이제 낮춰가고 있습니다.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기별로 봐서 이때 이제 마그나를 인수하면서 좀 확 높아졌죠.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가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이제 10% 정도 줄였는데 이것도 계속 줄여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를 보면 부채 비율은 좀 높지만 신용 등급은 AA죠. 그래서 좀 이렇게 재무가 좀 불안한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우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최근에 많이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고 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배터리도 물론 좋은 회사들이 많지만 이렇게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도 있다는 거를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요새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또 건강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건강 꼭 잘 챙기시고 건강해야지 또 투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